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맑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별다른 비 예보 당분간 없이 좀 구름이 살짝 끼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좀 당분간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젠 정말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또 됐네요. 또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찬반 논란이 있는데 오늘은요, 좀 아카데미 친구들 직접 자리해서요, 좀 전반적인 현재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행복장터가 어제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역 소식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5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남부권의 최대 역점 SOC 사업인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에 올해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국의 SOC 사업 등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안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가 어제 올해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의 분야에서 6개 신규 대책을 포함한 37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등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의 유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이 표 대결 끝에 원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 비용 예산안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원광수 시장 또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었죠. 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카데미 친구들이죠. 이주성 수호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주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아카데미 친구들,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좀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모인 이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 단톡방에 25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원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연대를 만들어서 네, 성명서를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아카데미 극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뭐 국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좀 운영을 하겠다.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좀 논의가 된 것이었는데 네. 그 원광수 시장 체제가 되면서 이제 철거 쪽으로 무게가 이제 기울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만은 네. 지난달에 이제 철거하겠다라 최종적으로 이제 또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좀 어떤 움직임, 느낌, 뭐 기류를 좀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시장님 계실 때 당연히 이제 보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점점 이제 흐름을 저희도 보니까 네.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올 초입니다. 네, 올해 초에 그래서 아카데미 친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만, 네. 사실 뭐 시장과의 뭐 면담입니까?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서명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철거냐 보존이냐를 놓고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과 그리고 또 원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여론이 많이 있는지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 주십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시민 정책 토론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뭐 여의치가 않았었죠? 네, 받아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만난 거였나요? 네, 4월 11일 이제 원광수 시장님께서 철거를 발표하시기 하루 전날 네, 저희 아카데미 친구들 5명이 네, 시장실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4월 10일에 면담을 하고 다음 날에 철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였죠. 네.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또. 저희도 4월 10일 날 네, 시장이 만나고 나서 기대감에 조금 잔뜩 부풀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 다음 날 철거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시는 게 좀 너무나도 허무하기도 하고 답이 미리 정해져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난 3일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표 대결 끝에 13대 11로 결국 이제 그 현재 소속 정당의 의석수 그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 철거를 하겠다라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사실 뭐 절차적 하자 뭐 그 전에 이미 뭐 어느 정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것으로. 네. 현 상황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어떤 상황에 와 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위해서 철거 예산을 추경 예산에 넣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개회 하루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전화로 서명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로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7명, 그리고 민간인인 위촉직이 8명입니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찬성을 했고요. 민간인 위촉직 위원 중에 3명의 찬성을 받아 의안을 서면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민간 위촉직 중 2명은 결정 유보를 표현하셨고 나머지 3명에게는 아예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 받아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8명의 민간 위촉직 위원 중에 3명이 전화로 찬성, 2명은 유보, 3명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거죠. 이건 서면 동의도 아니고 전화 동의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회는 파행으로 가고 결국 표 대결로 철거안은 통과가 되었고 철거 예산은 다음 회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회기는 1, 2주 안에 다시 열려 철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좀 기자회견 직접 참여해서 또 질문도 던졌습니다만은 이게 좀 지적한 것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원래는 그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쵸. 전화로 해야 될 정도까지 이게 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었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급하고 중차대해 있다. 저렇게 낡은 건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루가 정말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전화가 아니라 직접 뭐 이렇게 좀 그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좀 이야기합니다만 뭐 전화로 한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지난해 2월이었죠. 아카데미 극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었어요. 자, 그래서 국비가 15억 원, 도비 4억 5천만 원, 뭐 리모델링 비용을 일단은 20억 원 이상을 확보해 놓은 것이었는데 좀 이 질문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우린 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프로세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좀 약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철거로 방향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인터뷰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그분도 의사를 표명하셨고 저희도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리모델링 하라고 지금 국도비 39억 원을 내려줬는데 받지 않고 철거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 왜 그러냐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저희 국도비 리모델링 비용도 이제 40억 원 가까운 비용 이게 철거하게 되면 다시 이제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예. 시장님 만나 뵀는데요. 국가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철거에 이렇게 된 좀 과정, 좀 세 가지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세 가지로 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인회 등 다양한 시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상인의 간담회 내용을 청구하자 비공개 답변이 왔고요. 또 다른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의견을 청취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시장님이 주최한 미래기획 TF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건 관련 이은주 국회의원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콘텐츠가 사람을 모은다,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의 의견은 없어지고 결론은 철거와 주차장 20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님이 원주시 최고 정책심의기구라고 이야기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관련입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다룬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서 철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인회 등과의 그 간담회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제 오가는지 이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네. 여의치가 않았고요. 또 정책 시정조정위원회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 과정이 뭐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성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결론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튼 의회에서는 여야표 대결 끝에 지난 3일이죠.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어요. 아카데미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안.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짓겠다. 이 안이 13대 11로 이제 원안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떤 과정이 진행된 거죠? 의장님이 여야 간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경 예산안은 다음 회기 때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회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철거안은 국힘의원 13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갈려서 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역사박물관 관장님이셨던 박종수 관장님께서 몇 년 전에 아카데미 극장 보존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이번에는 철거에 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지역 문화유산을 철거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건전한 의회다라고도 쓰셨더라고요. 네, 우리 또 박종수 관장님 또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보존에 찬성했던 분들이 좀 철거로. 제가 또 이런 또 이슈 좋아합니다. 네. 예. 그리고 원광수 시장이 또 이러더군요. 그 주차장만 조성하겠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 주차장보다도 사실 그 문화공간, 공연장 조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또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날 분명히 철거를 발표하실 때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차장 이야기를 원래 하셨는데 주차장이 무게를 두고서 이제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였죠. 이제 아카데미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187면의 주차 타워가 이제 건립되기로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바로 길 건너편이에요. 예. 그 후에 이제 주차장 얘기보다는 문화공간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활용 방안까지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향후 계획 좀 어떤 좀 보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원주에 지금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계속 있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도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정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다들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희에게 또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의 오류도 있거든요. 또 찬성하는 분들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시장 상인들이 아무래도 그 철거 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이제 집회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직접 또 시장을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철거하신다는 분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철거하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얼마든지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분들 또한 고집이 또 완강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결론을 내기까지 좀 서로가 의견 조율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그 추경 예산안을 올린 것이 1조 7천억이 있고요. 1,700억인가요? 1,700억이고 그다음에 이 철거 관련 예산이 6억 5천만 원인데 제가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6억 때문에 1,700억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지체되고 있으니 좀 양보를 하고 철거 비용 관련 예산은 천천히 좀 논의를 할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 시각으로 민주당은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는 없다. 이 예산만큼 꼭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지금 벽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관련 예산 뭐 조만간에 또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만은 시의회에서 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주성 수호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행복쟁터가 어제 개점식을 열었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인데요. 오늘 그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 행복장터 개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행복장터는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지역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장터라는 뜻의 대도시형 직거래 매장인데요.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시작한 직거래 장터입니다. 원주 인근 지역 18개 시군의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과 특산물이 판매되는데요.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바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기 때문에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중간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원주푸드를 인증받은 상품들로 농약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고 또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자랑하는데요. 그 덕에 야채, 채소류는 보관기간이 일반 마트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잔류농약 허용치 체크까지 진행한 상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원주 행복장터 박영학 대표이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를 져서 여기 갖다 놓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팔아드리는 역할을 하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처음이지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강원도 내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갖고 농사 물량을 거의 이제 많이 팔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통 체계를 만들려고 환경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장터로서 역할을 할 테니까 많이 오셔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행복장터는 기존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개점식을 가지면서 좀 더 또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가 봐요. 네, 올해부터는 새 수탁 운영자인 강원 친환경 연합사업단이 운영을 맡는데요. 영업시간과 판매하는 제품들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판매를 합니다. 또 오전에 들리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침 간편식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빵을 판매하는 농가 레스토랑도 있어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원주 행복장터에서는 현재 입점된 상품 외에도 입점을 원하는 농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난 농특산물 외에도 원주에서 가공을 진행한 업체도 입점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 가격은 농가가 직접 정하는 대로 판매하고 장터에서는 판매액의 수수료 15%만 내면 됩니다. 신선함과 좋은 가격이라는 장점이 입소문이 나면서 장터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 장터를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대는 그냥 적당한 선이고 대신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이용할 수 있어서 지나가다 자주 들리는 편이에요. 오늘은 메추리알이랑 두부 구매했고요. 메추리알이 무항생제 깐메추리알이라고 해서 애들 먹이려고 구매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행복장터 말 그대로 지역의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장터가 또 되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장길에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본원은 춘천에, 분원은 원주와 강릉에 짓기로 발표를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어제군요. 이 설립 부지 최종적으로 또 발표를 했군요. 네, 강원 지역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강원특수교육원이 춘천 신동초와 원주 영서고 실습지, 강릉 노암초 제2운동장에 들어섭니다.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 작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강원특수교육원 본원 설립 부지로 춘천 신동초를, 분원 설립 부지로 원주 영서고 실습지와 강릉 노암초 제2운동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세 지역에 동시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네, 사실 그 원주에서 영서고등학교 실습지는 이것에 그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자라는 또 이제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이 교육청에서는 현재 예전에 약선초등학교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시와 이 부지 매입 관련해서 좀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또 이 분원을 영서고 실습지로 짓겠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되겠네요. 네. 이 부지 선정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좀 알려져 있습니까? 네, 부지 선정은 도교육청 담당자와 특수교육 및 지역의 관계자, 학부모, 강원도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도교육청 자체 부지와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부지 3-4곳을 우선 2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이후 후보지를 직접 실찰했고 접근 편리성과 비용 경제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장인 전봉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원특수교육원이 설립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부지로 선정했다며 추후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해 강원특수교육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원 설립을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오는 15일 출범하는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을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추진단이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본원은 춘천에, 분원을 원주와 강릉에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이제 후보지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접근성과 든지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 이 또 원주이기 때문에 이 본원을 원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움직임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정리될지 좀 파악을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국회에서 10일에 이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쯤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갈 길이 멉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 국회에 조속한 심의 일정 확정을 또 촉구했죠.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어제 정부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국회에 조속한 심의 일정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만 열리면 정부와 협의한 법안을 제출하려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열심히 준비해왔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바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와의 협의안을 제출을 해야 하고 정부와 서로 다툼이 없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시험 공부는 끝났고 시험 날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여야는 11개, 내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교율 중이었지만 북한의 종언선관위 해킹 공격 시도에 대한 여야 간 대치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김 지사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가 또 특별자치법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보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